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선 보도 모니터가 신문, 방송, 종편, 페이스북, 포털 다 하시죠? 네네. 근데 대선 보도 문제가 하도 많아서 이거 어떻게 정리하세요, 요새? 그러니까요. 정말 비처럼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5개, 어떤 날은 그래요. 10개도 나오는 날이 있고. 오늘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짚어야 될 텐데. 그래서 너무 많아서 뭐가 중요하다 이게 진짜 이렇게 한참 고민했어요. 오늘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데 그냥 일단은 최근에 여론조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에게도 제보도 엄청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 검증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검증 보도라고 해야 될 것이냐, 네거티브성 그 의혹들을 그냥 전하기만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지난주에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언론이 좀 많이 유리하게 보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여론조사 관련 보도는 어떤 문제점들이 눈에 띕니까? 일단 대선미디어 감시연대에 제보 전화, 항의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요. 주로 어떤 후보가 높게 나오면요,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방송사나 그 신문사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하.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보긴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최근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상승세를 부각하는 보도들이 계속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또 안철수 후보가 점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 모든 여론조사 보도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상세한 개요를 다 설명해야 돼요.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굳이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다만 예를 들면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주 일요일 날 나온 여론조사, 그리고 또 한겨레 여론조사, TV조선 여론조사, 이렇게 지난주 일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시고 이게 정확한 조사인 거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마다 또 결과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분명히 달라요. 같은 날 하루 이틀 상관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결과가 매우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럼 무엇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까지 다른 것일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뭔가 꼼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정 언론사라서 이렇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조사 방식의 차이가 일단 있답니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선전화, 그러니까 집전화 비율이 높으면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무선전화 방식이 높으면 진보 후보에게 또 유리하다는 말들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떤 언론사는요,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설계를 부탁하고 있다라고도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또 이렇게 일부러 맞추는 것이 정말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인가는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가장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유선전화보다는 무선전화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경향이 많다. 그리고 무선전화 방식이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선 비율이 더 높아지고 유선 비율이 적어지는 게 최근의 추세예요. 추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됩니다. 그러니까 딱 5대5가 정확한지 2대8이 정확한지 이건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다만 조사마다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맞아요. 그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여론조사 전문가가 제가 아니니까 막 너무 자세한 얘기는 드리기 그렇지만 유무선 조사 비율뿐만 아니고 여론조사의 설문 내용, 그러니까 질문의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표본 추출의 크기와 비적격 비율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KBS 여론조사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지적됐는데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그냥 의문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본 추출 틀의 크기는 그 기관이 여론조사를 위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건 대상의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적격 사례라는 것은 그 중에서 결번이나 사업체 번호, 팩스 또는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그 접촉에 실패한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KBS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무선 면접 모두에서 3만 명에게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한겨레는 5만 명,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보도한 것은 34만 명을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비적격 비율이 유무선 각각 8.2%, 12%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타사의 경우는 비적격 비율이 어떻게 나오냐면 최소한 13%에서 78% 정도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30에서 40%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KBS 여론조사에서 유무선 비적격률이 지나치게 낮게 나온 거죠. 이건 문제제기가 있었고 선관위도 조사를 하고는 있다는데 아직 결과는 굉장히 늦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속 찾아보고 방금 전까지 봤는데 선관위의 중앙 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여론조사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조사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하시고 분노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럼요. 또 여론조사 판세를 보고 본인의 표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언론이 선거 때마다 정당에 대한 평가와 후보자 검증, 정책에 대한 평가는 너무 소홀히 하고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주는데 너무 치중하고 있다. 이런 걸 경마식 보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잘 아시죠. 그러니까 경마 정말 진짜 최근은 정말 경마 중계하는 것 같아요. 계속 어떤 말이 앞선다, 뒤선다, 조금 앞섰다, 뭐 몇 발 뒤로 앞섰다 이런 보도를 하는 것처럼 계속 여론조사 판세를 보도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 주말에 아마 피크를 이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언론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꼭 이렇게 누가 지지율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보도를 안 해요. 여론조사 할 때 질문지를 보면요. 정책 관련된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의미 있는 질문을 한 것을 보도를 안 하고 굳이 지지율만 매달 아깝게 보도하고 있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기왕 여론조사를 하는 거 정책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여론조사를 하시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이제 저희 이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책 관련된 정보들을 주시잖아요. 그럼요. 그런 정보와 이렇게 섞어서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선거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여론조사는 그냥 어떤 흐름을 보셔야지 하나하나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다음은 또 어떤 걸 짚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짧은 기간에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이게 언론 덕이냐 아니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보도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표하는데 저희가 낸 발표들을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보도의 제목을 저희 모니터 중에서요. 보도의 제목, 딱 제목만 보고요.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판단해서 매주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방송 보도를 한번 보면요. 방송에서 3월 20일에서 3월 24일까지 저희가 이게 1차 집계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는 더불어민주당 관련 불리한 제목이 41건이나 있었고요. 국민의당 관련 불리한 기사 제목은 1건이었습니다. 41대1? 네네. 허허. 그리고 3월 25일에서 31일까지 2차 시기였는데 이때는 더불어민주당 불리한 제목이 35건. 그리고 국민의당 불리한 제목이 3건이 있었습니다. 35대 3.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1일부터 7일까지의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관련된 보도가 불리한 보도 40건, 국민의당 불리한 보도가 20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시면 불리한 보도가 어찌됐든 점점 이제 국민의당도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편차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네요. 민주당이 훨씬 불리한 보도가 많았고요. 반대로 유리한 보도를 보겠습니다. 1차 시기 20일에서 3월 20일에서 24일까지는 유리한 보도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제로. 제로였고요. 그리고 3월 25일에서 31일까지는 민주당은 계속 제로, 국민의당은 6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월 1일부터 7일까지는 민주당이 유리한 보도가 6건, 국민의당이 유리한 보도가 15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결과로 봤을 때는 국민의당 관련 우호적 기사가 많았고 그리고 민주당 관련 불리한 기사가 여전히 계속 많았다. 이렇게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유불리를 딱 따지니까 한눈에 들어오는군요. 자, 그리고 방송 보도 오늘은 그냥 황당한 보도를 한 건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황당한 거요? 네. 방송 보도 중에서 가장 황당하다고 이번 주에 제가 느낀 이거는 제 객관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방송사마다 대선 후보 검증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죠. 그런데 이게 검증 보도일까?
아니면 그냥 의혹을 퍼뜨리는 보도일까? 이런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KBS에서 4월 12일에 보도한 대선 후보 검증 보도,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검증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이었는데요. 제목이 고가 가구 헐값 매입, 해명도 오락가락이라는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후보 건이군요. 네. 이 보도는 그 문 후보 부인 김정수 씨가 고가의 가구를 다량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재산 신고도 누락한 것 같다는 의혹을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도는 4분 12초나 되는 굉장히 긴 보도였어요. 4분 12초? 네네. 최근 방송 보도 이렇게 안 길잖아요. 그런데 꽤 긴 보도였고요. 보도가 주는 일관적인 메시지는 그 단 하나였는데 문 후보가 비싼 의자를 샀는데 그 의자가 50만 원에 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말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이. 그러니까 이 문 후보 측이라는 것은 부인과 문 후보에 관련된 그 답변을 해주는 분들 통칭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KBS는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요. 문 후보에게 그 2,500만 원을 빌렸고 가구를 팔았다는 건설업자가 있습니다. 이 건설업자는 물론이고요. 너무나 여러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구가 정말 좋았다고 말하는 아파트 주민, 그리고 그 가구를 왜 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아파트 건설사의 관계자, 그리고 가구를 문 후보에게 배달한 화물차 기사까지 하나하나 다 추적을 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노취인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너무 자세히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문 후보 측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가격에 대해서. 가구 가격에 대해서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밝혀낸 모든 것을 다 생각해봐도요. 그러면 KBS는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냈는데 이게 과연 후보 부인이 고가 가구를 산 다음에 50만 원에 샀다고 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라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후보 부인이 직접 처음부터 진실하게 말했다면 가장 좋았겠죠. 이런 구설수에 이제 오르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대선 후보 부인이 가구 가격을 그러니까 말 바꾸기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과연 4분 12초짜리 이런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리포트를 내는 것이 후보 검증 보도의 가치로 봤을 때 적절한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 것은 이 보도가 KBS가 애초에 생각할 때는 문 후보 측이 고가 가구를 정말 50만 원에 구입했다면 그것은 일종의 뇌물의 성격의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을 검증해 보려고 한 것은 아닐까. 그건 따져야죠. 그렇죠. 뇌물의 성격이라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정말 50만 원에 샀다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취재 결과 이 점에서는 드러난 의혹이 아무것도 없나 봅니다. 왜냐하면 KBS 보도 속에서도 가구를 1,000만 원에 구입했다는 사실은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구를 판 사람이 문재인 후보 측에게 2,500만 원을 빌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뇌물이나 대가성 의혹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KBS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KBS가 제기한 문제가 그 비서실장 시절에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2,5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당시에 재산 신고에 없었대요. 채권으로 신고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KBS 검증단이 누락 경위와 출처를 문 후보 측에 물었는데요. 문 후보 측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재산 신고 시점에는 사인간 채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좀 KBS에 대해서 황당한 것은 문 후보 그 부인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시시콜콜 따져 물었던 KBS가 정작 이 문 후보의 해명이 사실인지 검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문 후보 측이 이렇게 해명했다라고 하고 딱 끝내버렸습니다. 보도에서.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서 문 후보 해명이 맞을까? 과연 그 당시에 재산 신고 시점에 사인간 채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를 안 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신고 누락일까? 궁금한데 저는 이건 또 밝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대선 후보 검증을 한다면 진짜 검증해야 될 것을 검증하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그래서 저는 이 보도가 굉장히 허탈했다. 긴 시간을 본 것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그날 같은 날
이제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도 하나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거는 검증 보도라고 내놓지 않고 그냥 일반 리포트 보도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 보도의 제목이 KBS의 안 부인 특혜 채용 대 국감서 문제 없어. 그러니까 그 양쪽의 주장, 민주당의 주장과 그 국민의당의 해명을 똑같이 두 개를 제목으로 다뤄줬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보도에서는 아주 드라이하게 그러니까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기한 그 질문을 하고요. 의혹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안 후보 측의 반박을 또 정확하게 실어줍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정상적인 보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냥 모든 의혹 보도는 이 정도로 처리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유독 문재인 후보 가구 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달랐다. 그렇죠. 그런 얘기로군요. 가구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한쪽 내용은 너무 사소한 문제를 계속 발굴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 보도에서의 황당한 거를 소개해 주셨는데 신문 보도 중에서 가장 황당한 보도도 한 건 소개해 주실래요? 네네. 이거는 정말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그 중앙일보의 이정재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이었습니다. 칼럼 제목은 한 달 후 대한민국이었어요. 예. 이런 내용이에요. 미국의 북폭설로 홍준표에게 20%의 표가 몰리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좌파인 문재인은 취임 일주일이 다 되도록 트럼프의 축하 전화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은 북한을 폭격하기까지 한다. 허허.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사에 남북대화, 북한 방문, 개성공단 재개란 문구를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네. 박근혜 정부의 사람인 김광진 국가안보실장은 대응책을 제시하지만 문재인의 청와대는 어쩔 줄 모르고 그저 분노를 터뜨릴 뿐이다. 굉장히 놀라운 스토리잖아요. 예. 근데 이 시나리오는 그 이정재 씨, 칼럼니스트 이정재 씨의 칼럼에 나오는 전반부 내용을 제가 지금 쭉 요약한 거예요. 막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이거보다. 그런데 칼럼 도입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그냥 상상이다. 현실에선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또 다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고 4월 전쟁설이 돌 만큼 한반도 상황 위급한데 문재인 후보가 여전히 한가한 안보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해보았다라는 거예요. 겁주는 거네요, 사람들. 이 여러모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저는 가장 황당했던 게 홍준표에게 20%의 표가 몰리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 네. 이 표현도 좀 너무 황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충격적인 칼럼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칼럼이 거의 이번 선거 보도에서 최악의 그 칼럼이 되지 않을까. 감히. 예, 굉장히 그래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어저께 화제가 됐습니다. 예. 요즘 우리 독자들도 시청자들도 딱 보면 알아요. 의도성이 있는 뭔가 의도를 갖고 쓴 거구나 라고 해서 솔직히 이런 칼럼이 별 효과도 없습니다. 근데도 왜 이런 것도 계속 쓰는지 모르겠어요. 참.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여론조사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조사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하시고 분노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럼요. 예, 또 여론조사 그 판세를 보고 본인의 표를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 언론이 선거 때마다 정당에 대한 평가와 후보자 검증 정책에 대한 평가는 너무 소홀히 하고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주는데 너무 치중하고 있다. 이런 걸 경마식 보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잘 아시죠. 그러니까 경마 정말 진짜 최근은 정말 그 경마 중계하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어떤 말이 앞선다, 뒤선다, 조금 앞섰다, 뭐 몇 발 뒤로 앞섰다 이런 보도를 하는 것처럼 계속 여론조사 판세를 보도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번 주말에 아마 피크를 이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언론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꼭 이렇게 누가 지지율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좀 실제로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는 보도를 안 해요. 여론조사 할 때 질문지를 보면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선 보도 모니터가 신문, 방송, 뭐 종편, 페이스북, 포털 다 하시죠? 네네. 근데 뭐 대선 보도 문제가 하도 많아서 이거 어떻게 정리하세요, 요새?
그러니까요. 정말 비처럼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5개, 어떤 날은 그래요. 10개도 나오는 날이. 오늘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짚어야 될 텐데. 그래서 너무 많아서 뭐가 중요하다 이게 진짜 이렇게 한참 고민했어요. 오늘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데 그냥 일단은 최근에 여론조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에게도 제보도 엄청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 검증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검증 보도라고 해야 될 것이냐, 네거티브성 그 의혹들을 그냥 전하기만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렇죠. 지난주에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언론이 좀 많이 유리하게 보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봅시다. 여론조사 관련 보도는 어떤 문제점들이 눈에 띕니까? 일단 대선미디어 감시연대에 제보 전화, 항의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요. 주로 어떤 후보가 높게 나오면요,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방송사나 그 신문사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아하.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보긴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최근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를 부각하는 보도들이 계속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또 안철수 후보가 점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 모든 여론조사 보도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상세한 개요를 다 설명해야 돼요. 방송에서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굳이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다만 예를 들면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주 일요일 날 나온 여론조사, 그리고 또 한겨레 여론조사, TV조선 여론조사, 이렇게 지난주 일요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시고 뭐 이게 정확한 조사인 거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마다 또 결과가 다 조금씩 다 달라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분명히 달라요. 같은 날 하루 이틀 상관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결과가 매우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럼 무엇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까지 다른 것일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뭔가 꼼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정 언론사라서 이렇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조사 방식의 차이가 일단 있답니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선전화, 그러니까 집전화 비율이 높으면 보수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고요. 무선전화 방식이 높으면 진보 후보에게 또 유리하다는 말들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떤 언론사는요,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설계를 부탁하고 있다라고도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또 이렇게 일부러 맞추는 것이 정말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인가는 의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 가장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유선전화보다는 무선전화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경향이 많다. 그리고 무선전화 방식이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선 비율이 더 높아지고 유선 비율이 적어지는 게 최근의 추세예요. 추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5대 5가 정확한지 2대 8이 정확한지 이건 사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다만 조사마다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맞아요. 그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여론조사 전문가가 제가 아니니까 막 너무 자세한 얘기는 드리기 그렇지만 유무선 조사 비율뿐만 아니고 여론조사의 설문 내용, 그러니까 질문의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표본 추출의 크기와 비적격 비율이라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KBS 여론조사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지적됐는데 이게 진짜 뭐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그냥 의문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표본 추출 틀의 크기는 그 기관이 여론조사를 위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건 대상의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비적격 사례라는 것은 그 중에서 결번이나 사업체 번호, 팩스 또는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그 접촉에 실패한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KBS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무선 면접 모두에서 3만 명에게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한겨레는 5만 명,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보도한 것은 34만 명을 접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비적격 비율이 유무선 각각 8.2%, 12%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타사의 경우는 비적격 비율이 어떻게 나오냐면 최소한 13%에서 78% 정도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30에서 40%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KBS 여론조사에서 유무선 비적격률이 지나치게 낮게 나온 거죠. 이건 문제제기가 있었고 선관위도 조사를 하고는 있다는데 아직 결과는 굉장히 늦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속 찾아보고요. 방금 전까지 봤는데 선관위의 중앙 그 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